한 주간의 교통 이슈 알아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어떤 다양한 또 소식들 준비하셨나요? 초미세먼지가 알츠하이머 치매와는 다른 그 치매 위험을 주는데도 자동차 에어컨 필터 기능은 아주 저조합니다. 예. 그리고 운전면허 제도가 어려워졌다고 해서 학원 비용이 한 달 새 23%가 폭등이 됐고요. 예. 또 드론을 투입하게 되면 인명 구조 시간을 3분의 1로 단축시킬 수가 있는데 문제는 해킹이 IoT를 잠식한 상황이라 예. 드론은 물론이고 자동차도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뭐 미국의 연구 결과라고 하는데요. 네. 초미세먼지와 치매의 상관관계. 이게 미세먼지에 노출이 돼도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네, 그 초미세먼지에 자주 노출이 되면 인지 기능이 80% 정도가 떨어지고요. 치매 위험도는 90%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초미세먼지는 알츠하이머 치매와는 다른 행태를 보이는 치매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건데요. 미국 48개 주에서 실시한 전국 여성 건강 기억력 연구에 참가했던 65세에서 79세 사이 여성 3,64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고 합니다. 예. 환경청 조사 발표를 근거해서 거주 지역별 초미세먼지 발생량과 또 치매 발생량을 비교 분석하는 것인데요. 치매 위험률을 높이는 APOE4 변이 유전자를 지닌 여성들에게서 가장 예. 강력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요. 미세먼지 입자보다 더 작은 게 이 초미세먼지인데 네. 이게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유발한다면 네. 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우리들로서는 그죠? 네. 예,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에어컨 필터 이거는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다 걸러낼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맞습니다. 예. 그 초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되면 사고는 물론 기획 능력이나 문제 해결 같은 고등 기능을 수행하는 전두엽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심각하죠. 예. 주요 뇌부위의 회색질과 백질 용적이 줄어드는 이 질환은요. 영국의 중계 정신의학 최신호에도 발표가 된 바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로 유입되는 실내 공기를 걸러주는 에어컨 필터 성능은 그런데 아주 미미하다는 사실이 예. 교통뉴스 비교 실험으로 확인이 됐고요. 미세먼지조차도 제대로 걸어주지 못하는 현실이지만요. 예.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아직 이 초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 못하고 있고요. 어허. 운전자와 탑승객들은 건강은 물론 치매에 위협당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세먼지조차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현실인데 네. 결과적으로 뭐 입자 크기가 4분의 1밖에 훨씬 작은 초미세먼지는 그냥 그대로 100% 우리가 다 이렇게 흡수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죠? 예. 다는 아닙니다만 예. 시판 중인 27종의 국산차와 수입차용 필터 성능 표본 실험 결과에 의해 처음 밝혀진 사실이지만요. 예. 두원의 콤비 등 브랜드 제품 14종과 벤츠와 BMW 등 순정품 13종을 생산기술연구원 기준에 의한 그 실험 방법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예. 그런데 평균 가격이 13,000원 선과 17만 원으로 이렇게 13배 이상의 그 비싼 BMW의 에어컨 필터 성능도 확연한 차이를 엿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 대부분이 직경 10마이크로미터 이하 크기의 입자를 걸러주는 그 에어컨 필터의 평균 효율은 62.2%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인데요. 예. 이런 현실은 말씀하신 2.5 마이크로미터인 초미세먼지를 필터링할 능력은 거의 없다. 이런 반증되는 얘기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비싸도 이거는 효과가 없군요. 그죠? 예. 네. 17만 원짜리나 뭐 네. 13,000원짜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초미세먼지 대부분은 이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서 인체 그대로 이제 쌓여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 굉장히 치명적인 또 다른 얘기가 되죠. 그런데 그 필터 성능은 입자를 잡아주고 에어컨이나 히터 공기로 실내를 통과시켜야 하는 만큼 이 두 능력이 예. 바로 필터의 성능이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잡아줘야 되고 하나는 또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는 그 잡아주는 능력과 통과시키는 능력을 동시에 만족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초미세먼지용 필터 개발은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따라서 맑은 에어텍의 블루 필터와 닛산 순정품의 초미세먼지 제거 효율은 30%를 밑도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미세먼지는 37.8%, 초미세먼지 절반이 필터를 통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 또 다른 문제는 필터의 기공 크기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공을 좁히게 되면 필터 능력은 향상이 되더라도
자동차 메이커가 설계한 바람의 세기, 그러니까 풍량이 예. 실내로 들어오는 곳을 장애를 받아서 줄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필터 능력은 올라가는데 이제 바람의 세기는 좀 줄게 된다. 네. 예. 어쨌든 이 초미세먼지를 잡는 에어컨 필터의 핵심 기술 이런 것들이 좀 개발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운전 학원비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겁니까?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까? 네, 1975년부터 자동차 학원 조사에 착수한 통계청에 따르면요. 예. 운전면허 시험 제도가 어려워진 지 한 달 만에 전국 자동차 학원비가 예. 23% 급등이 돼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운행이 아닌 면허 취득 교육을 받는 미숙한 운전자가 없도록 한 개선을 위한 방침인데도 엉뚱하게도 가계에 영향을 끼친 셈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1982년 4월의 46.1% 인상 후에 이건 이제 35년 만에 다시 가장 높아진 전국 자동차 학원비가 됐고요. 예. 또 1년 전보다는 33.2%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동일 시기 인상과 대조한 시도별 비교에서는요, 약 54.2%를 차지한 광주광역시가 가장 높았고요. 예. 여기에 이어서 경기도와 인천, 대구, 강원, 전남도도 30%를 상회하고 있었습니다. 와. 그래서 전국 평균보다 전라도 지방이 가장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35년 만에 다시 높아진 이 학원비. 광주가 54.2%. 그러면 가장 낮은 지역은 어디고 또 우리 네. 해외 사례와 좀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인상비율이 제일 낮은 지역은 경상북도로요. 12.7%인데도요. 예.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인 2.0%와 비교를 하면 아주 큰 상승폭으로 이렇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해외와 비교하게 되면 비싼 편이 아니라는 해명과 함께 경쟁을 통해서 점차 안정화시켜 나가겠다고 했는데요. 예. 시험까지 볼 수 있는 전문 운전 학원은 12월 대비 53만 원 선 수준인데 반해 일본은 300만 원 선, 그리고 독일은 200만 원 선, 이렇게 됩니다. 이런 만큼 예. 선진국과 비교하면 비록 높지는 않지만요. 예. 앞으로 지도 감독으로 전체 371개 학원 중 그동안 과도했던 학원 24곳이 자율적으로 예. 이미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어쨌든 이거는 좀 더 우리가 두고 봐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예. 네. 자, 일본에서 드론 투입으로 인명 구조 시간을 단축시킨 실험 결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조연한 신고자 위치 파악이 가장 빠른 방법은 이렇게 연구를 하던 일본 기술대가 지난해 스마트폰과 드론 출동 실험을 해봤는데요. 예. 각각 신고자 위치를 파악하고 또 발견하게 되면 그리고 구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어떤 것인가 비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 드론이 촬영한 화면을 실시간 공유하게 되면요, 위치 파악을 기존의 36분에서 15분대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고요. 예. 구조 시간 또한 기존 대비 3분의 1 단축이 가능하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예. 지난해 1월 설립된 구급 의료 재해 대응 무인기 등 자동 지원 시스템 활용 추진 협의회가 주축이 된 이 사물인터넷, 요즘 떠오르는 IoT 기술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등산이나 산책 중에 응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나 동행자가 이 스마트폰으로 구조를 요청하면 이제 바로 드론이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이군요. 맞습니다. 예.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미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관할 구조대에 신고를 하게 되면 드론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을 하고 구조대가 공조를 하는 건데요. 예. 스마트폰 위치 추적으로 얻은 대략적인 정보를 근거한 평균 구조 시간은 36분이라는 것이 이제 일본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드론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면 15분으로 단축이 되고 구조대가 직접 또 영상을 볼 수 있는 안경을 착용하게 된다면 12분까지도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사물 인터넷 일종인 프린터부터 세그웨이에 이르는 IoT 해킹으로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 예. 이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카이스트 연구팀이 분석한 블루투스망,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물 인터넷은 서그웨이조차도 PC보다는 이게 보안에 취약하다고 하니까 네. 좀 심각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도안 방지 차원에서 장착된 달리는 차를 멈추게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것도 반대로 해킹을 당하면 아주 위험하게 됩니다. 예. 운전자 의도와는 달리 막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설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예. 이번 건은 시속 20km 달릴 수 있는 세그웨이 최고 속도도 비밀번호 인증을 해킹하게 되면 5km로 낮추는 이런 원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셈입니다. 속도를 조절해 버리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다시 말해서 사이버 공격자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고 있고 예. 또 블루투스의 취약점을 이용하면은 많은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로도 세그웨이와 전기 또 스케이트보드 같은
전동 이동 수단도 운행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예. 반응한다는 위험을 입증하고 경고한 셈이 되지만 해킹은 자동차 분야에서도 앞으로 고심할 최대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였습니다. 45분 교통정보.